중학교 1학년 YBM 김 4과 봄입니다. 지난 1과 2과 3과를 통해서 우리는 품사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모양이 바뀐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가지고 있는 수,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주어의 인칭, 이것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난 3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시제라는 것도 동사의 모양을 바꾸게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과거 시제로 만들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일정하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동사, 이런 동사를 이름하여 정형동사라고 부릅니다. 짧게 줄여서 정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 동사를 정형동사, 정형동사라고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동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정형동사를 영어로는 finite verb라고 합니다. 여기서 finit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제한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인데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일정한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구속을 받는, 제한을 받는 그런 동사다라고 해서 정형동사 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는 다 정형동사인 셈이죠. 그러면 그냥 동사라고 불러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정형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얘기는 정형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비정형동사라고 부릅니다. 비정형동사를 영어로는 non-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정형동사를 알고 있으니까 비정형동사는 정반대이겠죠? 주어의 수나 인칭이나 또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동사를 비정형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는 다 정형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비정형동사는 뭐냐?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는 한데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것을 비정형동사라고 하고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문법책에서는 이것을 주운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정형동사라는 말이나 주운동사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이름입니다. 비정형동사라고 부르는 것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주운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주운동사입니다. 이 비정형동사 그리고 주운동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문법에서는 너무너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형동사들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아야죠?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사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그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형을 배운 적이 있다, 그죠? 그때 배웠던 현재 분사의 모양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모양이고 또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모양이 대부분인데 규칙 변화할 때는 이런 모양이고 또 불규칙 변화할 때는 별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가지 비정형 동사들은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지 않고 항상 이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명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5과에서는 부정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에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 오늘도 약간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문법이 동명사인데 여러분은 이미 동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동명사는 비정형 동사 중에 하나이다. 다른 말로 준동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니고 문장 속에서는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다. 그 모양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이다. 그러면 이 동명사가 완전한 동사는 아니고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 품사가 뭐냐면 명사입니다.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하면 뭐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뭐 하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되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있습니다. 이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동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동명사라는 것이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사에도 이런 모양이 있죠. 여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 모양이 똑같다, 그죠?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모양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이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동명사는 명사적인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 똑같은 분사,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는 품사 중에서도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의 기능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명사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형용사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형용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명사 꾸며주는 거요 라고 답할 겁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쓴 예문에서 여기에 있는 kind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이죠. 바로 뒤에 있는 명사 teacher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형용사가 맞죠? 근데 다음 문장에서 he is kind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있는 이 kind도 역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죠.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수식해주는 기능으로서의 형용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서술하거나 묘사하거나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도 있더라. 좀 어려운 말로 위의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밑에 것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서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이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런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술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나중에 본문 속에 동사에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즉 명사의 기능을 하는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몇 번만 연습해 보고 나면 다음에는 구분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map our community. 우리 지역사회를 맵합시다. 여기 let's라는 말은 뭐뭐뭐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이 let's가 들어가는 문장들은 대체로 권유문입니다. 뭐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인데 방금 여기는 마침표나 느낌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map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동사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맵은 지도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죠. 맵이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동사로 쓰인 맵은 지도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내용이겠죠. 민우가 말합니다. Are you all enjoying this school club event? 여러분들은 모두 즐기고 있는 중입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이번 학교 클럽 행사를 잘 즐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네요. 문장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는 의문문이죠.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의문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Yes, no question일까요? 아니면 WH question일까요? 이 문장 속에는 의문사가 없죠? 그러면 yes, no question이겠네요. 그럼 대답할 때도 네,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우리 2과에서 배웠던 문법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에 are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enjoy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지겠죠? 여기에 있는 enjoying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동명사,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그 동명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즐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ing입니다. 그러면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결합된 이 표현은 시제로는 현재 시제이죠. 비동사 a에서 시제가 현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ing가 들어있는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즐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된 거죠. Now we will invite the community mapping club to the stage. 자, 이제 라고 하는 이 말이 문두에 나와 있네요.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사가 문장의 첫머리에 가서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할 겁니다. 커뮤니티 매핑 클럽을 초대할 겁니다. 어디로 초대하냐면 무대 위로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지난 3과에서 우리 조동사 wil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조동사 will은 가장 흔하게는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방금 여기서는 미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초대합니다가 아니라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할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초대하는 대상이 커뮤니티 매핑 클럽인데 철자를 가만히 보니까 C와 M과 C를 대문자로 쓰고 있죠. 대문자로 쓴다는 얘기는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고유명사라는 얘기는 이름이죠. 이 동아리의 이름이 커뮤니티 매핑 클럽입니다. 이 동아리 회원들을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동아리 이름에 보니까 매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아까 제목에서 맵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자리에서 매핑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역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동아리 이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지역사회의 지도를 만들기 클럽, 마치 명사처럼 해석되는 이름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명사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ing 모양이 나올 때마다 계속 구분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동아리 회원들을 무대에 초대하고 발표할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나리가 먼저 답합니다. Sure, 물론이죠.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Hello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 품사로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주어 동사 같은 거 없이도 이걸로도 단독으로 문장이 될 수 있죠. Everyone은 여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이죠. 역시 대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Do you know about community mapping?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커뮤니티 매핑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입니다. 역시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 no question 이겠죠? 커뮤니티 매핑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In this activity, we make maps for our community. 이 활동에서는 우리는 만듭니다. 지도를 만듭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뭐뭐를 위해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전치사이죠. 그러면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It follows 4 steps. 그것은 4가지 스텝을 따릅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말은 발걸음이라는 뜻도 있고 댄스할 때 그 스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단계 정도로 보십시다. 그러면 4단계를 따릅니다. 방금 여기에 있는 첫머리 it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죠.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멀리서 찾으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가까이서 찾는다면 이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활동은 4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First, we explore our community. 첫 번째로 우리는 explore 합니다. 동사로 explore는 탐사하다, 탐험하다, 답사하다, 탐구하다, 분석하다 등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탐구합니다 라고 한 정도로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탐구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마침내,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첫머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콤마까지 찍혀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단계로 우리는 지역사회를 탐구하고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그것의 문제들을 찾습니다. 여기서 그것의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문장에 나왔던 우리 지역사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 누구누구의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 we mark them on the map. 우리는 mark, 동사로 mark는 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표시합니다. 지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뭔지 또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보니까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그 문제들을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이 있죠. 이 on이라는 전치사는 특히 접촉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도 면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니까 on이라는 전치사가 어울리죠. 마지막으로 we share solutions. 우리는 공유합니다. 나눕니다. 해결책들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함께 올라온 시우가 말합니다. Exploring our school was our club's first project. 탐구하는 거, 우리 학교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동아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비동사가 was라고 되어 있네요. 시제가 과거인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현재 시제로 바꾸고 싶으면 is라고 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첫머리에 exploring이라고 하는 ing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ing의 정체를 밝히고 가야죠. 해석을 해보면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탐구하기 또는 탐구하는 것은
우리 동아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마치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동명사이겠네요. 동명사 중에서도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고 있는 동명사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 중에 하나이다. 다른 말로 비정형 동사 중에 하나이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방금 여기도 보면 탐구, 탐험 정도가 아니라 탐구하기, 탐구하는 것처럼 동사 느낌과 명사 느낌이 함께 들어있죠. 이런 것이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하고는 해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난 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봅시다.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was 부분이 동사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주어는 몇 인칭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전부 다 3인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인데요. 동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는 3인칭 단수. 그래서 비동사가 is 또는 was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 our school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our school이 실질적인 주어가 아니죠. 탐구하기,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동명사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문장에서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were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We walked around the school for a week.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걸었습니다. 역시 walk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어서 시제가 과거이죠. 어디를 걸었냐면 학교 주변을 걸었습니다. around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around로 하게 되면 어디 주변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for a week라고 할 때 이때 for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교 주변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사 덩어리 앞에 쓰이는 것이고 시간을 나타내거나 방향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번에는 지연이가 말합니다. Then we found one big problem. 그러고 나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를 찾았습니다. found는 과거형이죠. 이 동사의 현재형은 find입니다. find라고 고치기만 하면 수식간의 현재 시제가 되겠죠. 한 가지 큰 문제를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There was a lot of trash in the hallways, on the stairs, and on the playground.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hallway는 복도이죠. 근데 복도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복도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었고요. 계단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장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전치사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복도에라고 할 때 전치사 in을 썼고 계단에라고 할 때는 on, 그리고 운동장에라고 할 때도 on을 썼네요.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명사 덩어리 앞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도 on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면을 나타낼 때, 또 접촉의 의미를 포함할 때 그때 on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계단에 쓰레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계단 위에 이렇게 쓰레기가 올려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또 운동장에라고 할 때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면 위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on을 썼고요. 그런데 복도에서라고 할 때는 on을 쓰지 않고 in을 썼네요. 복도라고 하는 것을 공간의 개념으로 본 것인데 공간 속에 쓰레기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장소 중에서도 공간 안을 의미하는 그런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자,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 there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there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유도한다 라는 말은 이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끌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 이것이 there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existential adverb라고 부릅니다. 가끔은 한글 문법 용어보다도 영어 문법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영어로 된 문법 용어를 함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existential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존재와 관련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사는 부사인데 존재와 관련되는 부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존재를 나타냅니다. 보통 이런 there 같은 유도부사 다음에는 비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로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연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방금 여기서는 이런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비동사입니다.
이 유도부사는 특이하게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도의 뜻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어가 아닙니다. 보통 문장의 첫머리에는 주어가 오기 마련인데 여기에 있는 이 대어 유도부사는 주어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해석되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 주인공,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 유도부사가 하는 역할은 진짜 주인공이 곧 나타날 텐데 그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이다. 그리고 특별히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부사 다음에는 비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동사도 is가 올 수도 있고 are가 올 수도 있겠죠. 단수일 때는 is이고 복수일 때는 a인데 그러면 단수이다 복수이다 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뒤에 있는 진짜 주인공, 이 주어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단수이면 is를 쓰는 것이고 이 주어가 복수이면 are를 쓰는 것이죠. 다시 본문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ere was a lot of trash라고 했네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는 말인데 방금 이 문장에서의 실질적인 주어는 많은 쓰레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주어입니다. 그러면 또 판단을 해야죠. 많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기 있는 trash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물질명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명사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에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도 문법 개념상으로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was를 썼죠. 이 a lot of는 다른 말로 양을 나타낼 때 쓰는 much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was를 is로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덩어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덩어리가 보이네요. 복도에라고 하는 덩어리도 보이고 계단에라고 하는 덩어리도 보이고 그리고 운동장에라고 하는 덩어리도 보이죠. 이렇게 3개 이상 나열하는 이런 것을 병렬구조라고 부릅니다.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는 콤마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and나 or 같은 이런 접속사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접속사는 맨 마지막 덩어리 앞에 딱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전부 and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참고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there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도부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유도부사가 아닌 그냥 부사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There is a cat 이라고 하게 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쓰인 there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유도부사이죠. 그런데 a cat is there 라고 하게 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해석이 되는 there이죠. 이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고 일반 부사입니다. 반면 there is a cat에서는 유도부사인 것이죠. 그래서 유도부사인지 일반 부사인지는 문장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이가 말합니다. We put red stickers on the places of the map. 우리는 put 합니다. 빨간 스티커를 붙입니다. 어디에다 붙이냐면 그 지도의 장소들에다가 빨간 스티커를 붙입니다. 학교 안을 돌아다니다가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을 찾는다 그죠? 복도에서도 찾고 운동장에서도 찾고 계단에서도 찾고 그러면서 그 지도에 쓰레기가 많은 그 장소에다가 빨간 스티커를 붙입니다. 라는 말이었죠. 여기 있는 w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우진이가 속해 있는 그 멤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시제를 알려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는 put입니다. 이 put은 현재형도 put이고 과거형도 put이죠. 그러면 이 문장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멤버들이 자기들의 동아리 활동을 설명하면서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도 과거 시제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In this way, we mark the problems in our school.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시를 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 문제들을 표시했습니다. 학교 안에 쓰레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쓰레기를 발견한 곳에 그 지도상에다가 빨간 스티커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번에는 진수가 덧붙입니다. For solutions, we share this map with students and teachers. 해결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공유했습니다. 이 지도를 공유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공유를 했냐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지도를 나눴습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and는 students와 teachers를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이겠죠. There are no trash signs in the places with red stickers now. 아까 배웠던 문법이 또 나왔죠? 여기에 있는 there, 이 there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도부사 there일까요? 일반부사 there일까요? 일단 첫머리에 나와 있기도 하고 바로 뒤에 a라고 하는 비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there이니까 역시 유도부사 there이겠죠? No trash sign이 있습니다. No trash sign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어디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장소들에 그런 표시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던 그 장소에 지금은 이제는 No trash sign이 있습니다. 원래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장소마다 빨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쓰레기를 치우든지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빨간 스티커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No trash sign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이 자리에 비동사가 a가 된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진짜 주어 주인공이 signs라고 해서 복수형이죠. 그래서 복수형의 비동사인 a를 썼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했던 활동들을 얘기할 때는 지나간 사건들이기 때문에 전부 과거 시제를 썼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는 다시 현재 시제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a라고 현재 시제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제니가 말합니다. We shared our stories and photos on social media. 우리는 나눴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진들을 나눴습니다. 어디에다 나눴냐면 소셜미디어에다가 나눴네요. 역시 시제는 과거이죠. 그리고 and는 스토리와 포토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소셜미디어에 나눴다라고 할 때 전치사를 on을 썼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on은 접촉하는 면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on이라는 것을 썼냐면 이 on이 특이하게도 장소 중에서도 추상적인 장소 또는 가상적인 장소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on을 씁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공간입니다. 이럴 때는 전치사가 on을 씁니다. Please check our post. 우리의 포스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올린 그 게시물을 말하는 겁니다. 복수형을 썼으니까 한 개 올린 게 아니겠죠. 여러 개 올렸는데 그 여러 개 우리의 게시물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니까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평서문이 아니죠. 방금 여기처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please 같은 이런 부사를 덧붙이면 좀 더 공손하게 말하는 느낌이 들죠. We also have other interesting projects.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품사로 부사이죠. 다른 재미있는 프로젝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프로젝트를 했지만 학교 말고도 지역사회에서 지도를 그리는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 이 자리에 보니까 ing가 들어간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 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다른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되죠? 그러면 동명사는 아니죠.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현재 분사가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장 속에 있는 interesting은 동사의 느낌은 거의 없죠. 오히려 형용사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말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때 interesting을 형용사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다룰 겁니다. 근데 그 분사 중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사들은 방금처럼 아예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화된 현재 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법 용어 전혀 필요 없고 어떤 것들은 아예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형용사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Join us. 우리에게 join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참가하십시오. 가입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발표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죠.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역시 ing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listen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고 했었죠.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니까 동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지나가듯이 가볍게 얘기했던 것 중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중에서도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 개념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이 자리는 그러면 무슨 자리일까요? 주어 자리는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보어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전치사 for가 들어있다 그죠? 그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자리입니다.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문법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있고 해석을 해봐도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이 listening은 동명사가 확실하네요. 참고로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thank you라고 하는 말은 품사로 따져보자면 감탄사입니다. 짧게 줄여서 thanks라고 하기도 하죠.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문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거나 방금 같은 경우는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I thank you 라고 썼다면 이때 thank는 감탄사가 아니죠. 이때는 주어가 있고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로서의 thank you이고 방금 이 자리에서의 thank you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고 갑시다. 민호가 말합니다. Thank you. 역시 감사합니다. Community mapping is amazing. 지역사회 지도 만들기는 amazing, 놀랍습니다. 역시 C와 M을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고유명사처럼 쓰인 것이죠. 지역사회 지도 만들기 활동, 지도 만드는 것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매핑도 역시 동명사이겠죠. 동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온다고 했었는데 방금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누가 봐도 동명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D를 봤더니 amazing이라고 또 ing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ing 정체는 뭘까요? 분류상으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현재 분사 중에는 형용사의 속성이 너무 많아서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것들이 많다 그랬죠? amazing이 대표적으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amazing을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않고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도 되고 또는 주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거나 서술을 하거나 묘사하는 그런 서술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방금 여기가 그런 역할이죠. It's a great step for our community. 그것은 대단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아주 멋진 대단한 단계입니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기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it이죠. 역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앞문장에서 나왔던 커뮤니티 매핑을 가리키는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그 활동 자체보다도 문법적으로 비정형 동사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정형 동사를 다른 말로 주운동사라고 불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동사와는 달리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또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정형 동사라고 부르고 그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동사 이외에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주운동사라고 부릅니다. 비정형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동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 부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동사의 속성과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 속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모양이 똑같은 것 중에 분사가 있는데 그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또 다른 중요한 문법으로 there이라고 하는 유도부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다 그죠? 해석되지 않고 문장 속에서 주어를 진짜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there 다음에는 대체로 비동사가 나오는데 is가 나오기도 하고 are가 나오기도 한다. 단수가 되면 is, 복수가 되면 a인데 이 단수 복수는 바로 뒤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이 결정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가 함께 나왔다 그죠? 이 전치사 중에서도 특히 장소와 관련되는 전치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안쪽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또 on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면이나 또 접촉된 상태를 얘기할 때 그때 on을 쓴다고 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